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스크 절대 벗지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코 노출한 것 하지 마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좀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면 오디오 상태가 조금 울리겠죠. 마스크 때문에. 그래서 다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서울 표준어는 아니고 사투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사투리 때문에 적응도 안 되고 마스크 때문에 좀 소리가 좀 울리기도 하고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업 교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를 봤더니 1권과 2권 이렇게 있습니다. 오름고 1권, 오름고 2권 두 개로 교재가 되어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 시험 모든 측면에 이 한 권 정도면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완벽하게 공부한다는 게 만만치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보면 1권은 현대문법, 1권은 현대문법하고 한자, 어휘 이렇게 돼 있고 2권은 고전문법, 고전문학, 현대문학, 비문학, 독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시험과 공무원 시험의 국어과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약간이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수능은 정해져 있습니다. 45문항 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화법작문, 화작문 그러죠. 11번부터 15번까지는 문법, 그 중에 11번부터 14번은 현대문법이고 15번이 고전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홀수행이든 짝수행이든 바뀌지 않고 정해져 있죠. 근데 수능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비중이 정해지지 않다고요. 비중이. 그래서 보면 1권 파트에서 왕창 낼 수 있는 거고 2권 파트에서 왕창 낼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 학생들이 봤을 때 공무원 공부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현대문법이에요. 한자는 원래 잘 못하고요. 알겠죠? 근데 한자는 지금 이 시기에 천천히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많은 갈라가지 마시고 오름고 1권 뒤에 있는 사자성어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씩 하루에 2-3개라도. 그래서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중에 1권 공부할 때 한자 어휘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고, 알겠죠? 그걸 가르쳐 주면 되는데 미리 좀 외우시면 좋겠고, 문제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현대 문법 파트를 많이 힘들어해요. 고전문법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재수 없으면 2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고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올 때도 있고 한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시, 소설도 어쩔 때는요 안 나올 때도 있긴 있어요. 극히 드문 현상이지만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한 3문제 나올 때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 독해가 좀 비중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왜 높아졌냐?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그 전에는 문제은행식으로 지식 막 외우면 되는 듯한 이런 걸 했다가 공문을 내려 보냈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 독해는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독해 비중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수능 독해보다는 쉬워요. 지문의 길이나 그 난도 단어나, 그렇죠? 일단 어떻게 공부하는지 가르쳐 줄 겁니다. 다 이 시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에 하루에 6시간 수업을 하고 총 8주 걸려서 수업을 합니다. 6시간 8주에 걸려서 수업을 하는데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모든 전 것을 2개월 8주니까 2개월이죠. 이걸 다 설명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완벽하게 다 한다는 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이론 종합반 시간이에요. 이론 종합반 시간인데 현대 문법의 비중을 좀 높여서 수업을 할 겁니다. 현대 문법의 비중을 높여서 좀 수업을 할 거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일곱 파트에 한 5주에서 6주 정도? 5주에서 6주 정도를 7파트에 활용을 할 것이고 2권 파트에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렇게 해서 8주 시간을 맞출 거다.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권 파트 할 때는 안 빠진 것 없이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2권 파트에 가면 시소설, 고주문학, 비문학 어떤 독해지문 모든 시 모든 소설을 다 안 해주고 어떤 식으로 시험날 나온다기가 아니라 스킵해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겠죠. 다 작품을 못 해줄 거 아니야. 작품에서 실은 많이 못 해요. 나중에 특강을 시간에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2권 파트 할 때는 좀 많이 진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스킵을 하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늘은 9시에 수업을 시작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8시 50분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8시 50분에 8시 50분에 수업 시작하는데 10분 전에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몇 분까지 와야 돼? 15분 전까지는 오셔야 되겠죠. 8시 45분까지는 오셔가지고 오시면 내가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시험지를 1일 테스트 확인 학습인데요. 오늘 6시간 수업을 배우거든. 오늘 6시간 수업을 배우면 그 수업에 대한 확인평가예요. 문제는 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알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10문제로 확인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답지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확인하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답지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알 텐데 해설지를 봐도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면 되고 질문이 없으면 다 이해됐다 싶어서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9시 정도에 본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오시라고. 그 다음 스터디를 꾸리는데 희망제에 한해서 스터디를 꾸립니다. 이거는 지금 촬영 중이기 때문에 촬영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 이용해서 따로 스터디는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주의 당부사항이 있는데요. 처음 일수 국어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영어는 원래 못하니까 행정학, 행정법은 원래 고등학교 때 안 배웠으니까 어렵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근데 국어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3년 다 공부해서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무원 문법, 이런 공무원 구조문학 이 파트를 배우긴 배웠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또 배웠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생소하고. 그래서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겁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 처음 문법을 수업을 듣게 되면 이해가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이해가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 절반도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도 계속 어찌면 된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성격상 이해 안 되고 넘어가는 거 싫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해줘야 돼요. 화장실도 얼른 다녀오고 쉬는 시간 10분 줄 텐데 나는 원래 50분 수업 10분 휴식을 웬만하면 지키는 편이에요. 그 시간에 막 공부를 하시고 질문, 알아야 질문을 하거든. 내가 뭔지를 처음에는 아예 모르면 뭘 모르지를 몰라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복습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 모르는데 그게 질문할 수가 있죠. 촬영 중이긴 하지만 도중이라도 손을 들고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이게 좀 이따 질문해야지라고 해버리면 잊어버려요.
이해되죠? 그래서 촬영 중이라 하더라도 손을 들고 어쩌면 된다? 질문하시면 된다. 이제 마무리하자면 처음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 당연해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알아요? 선생님 저 학교 다닐 때 국어 4등급이나 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왜 4등급이나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냐? 먼저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4, 5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에 어쨌어? 술 먹고 한번 떡이 돼서 블랙아웃이 한번 된 적도 있고 담배를 피운 적도 있고 아무튼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한 적 꽤 됐다는 얘기예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설령 3, 4등급이다 하더라도 학교 다닐 때 수능에서는 이런 문법을 제대로 안 배웠거든요. 왜? 수능 문법은 제시문에서 가르쳐주고 풀잖아요. 공무원은 다짜고짜 물어보는데 지식을. 그래서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복습해도 힘드는데. 그래서 종합반을 적어도 2번 이상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공무원을 2번째 듣는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보니까 얼굴이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이 다 재수강생이에요, 보니까. 또는 1년 만에 돌아온 분도 계시고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도 있고. 그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 왜냐면 처음 종합반 들을 때는 이해력이 50%도 안 된다니까요. 제 아무리 똑똑해도. 근데 2번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고 받아 적는 것도 가능해요. 처음에 수업 될 때는요, 받아 적기도 힘들어요. 받아 적기도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 적으면 말을 놓치고, 말을 들으면 받아 적지도 못하고. 적었는데도 뭘 적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종합반은 2번을 듣는, 적어도 2번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수업을 2회독을 듣기 위해서 1회독을 미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2번째 듣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판서가 좀 더딘 사람들은요, 판서할 때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면지에다가 대충만 빨개고 쓰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판서 내용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쩌라? 나중에 옮겨 적어라. 알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지나면 학원 홈페이지 올라갈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소개해가지고 원장님 오셔가지고 동영상 어떻게 듣는 법도 가르쳐 주겠지만 가장 좋은 복습은 집에 가서 오늘 했던 수업을 동영상으로 다시 보는 게 최고입니다. 동영상 한번 꼭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지루하고요. 재미없는 들었던 뉴스를 또 듣는 거야. 괴롭겠어, 안 괴롭고? 괴롭죠. 그렇게 공부하시라고. 아무튼 힘들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각해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하고 다음에 오신 분들이 꽤 있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지각해서 가지 마세요. 결석하면 제일 나쁘고 지각하면 좀 덜 나쁘지만 나쁜 건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각해서 하지 않고 제 말씀대로 잘 따라가지고 복습하고 집에서 동영상 다시 보고 모르면 질문하고 이렇게 공부한다면요, 거짓말 아니고 1년 안에 충분히 공무원 시험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엉덩이에 가만히 붙이고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다고. 그러기 위해서 어찌해야 돼? 아예 딱 학원에 왔죠? 이어폰 다 빼야 돼요. 그건 기본 예의입니다. 내가 강의하면서 이어폰 꽂고 강의하면 되겠어? 뭐 mp3를 틀어놓고? 안 되잖아. 그래서 학원에 어느 순간에는 이어폰 다 빼시라고. 알겠죠? 안 보일 것 같죠? 강의 보시려면 이어폰 꽂아서 볼 때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휴대폰도 긴급 메시지 아니면 집에서 오는 거라 좀 보지도 마세요. 아예. 알겠죠? 쉬는 시간에 복습할 때 게임하지 마세요. 쉬는 시간 보면 게임하고 빠지던데 그러지 마시라고. 아예 합격할 때까지는 게임, 휴대폰, 술 약속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매진하고 지각해서 하지 않고 수업을 따라오면 장담컨대 다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그죠? 휴대폰을 안 하다니 수업 시간에 하지 마시고. 알겠죠? 할 수 있어요, 보면.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업 도중에 질문하셔도 돼요.
자, 4쪽입니다. 언어 일반. 일반 언어 일반 개념. 언어의 개념. 이런 뜻입니다.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하여 언어 보시면 소리가 음성과 문자를 형식 음성과 들리나? 아, 들리거든.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음성과 안 들리죠? 마이크 안 되고 있죠? 자,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음성이 뭐냐면요, 사람의 목소리를 음성 그럽니다. 동물 말고 사람. 문자란 말은 알죠? 문자 메시지, 글.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하여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자의적인 음성 기호 체계이다. 아, 언어는 음성과 문자를 형식으로 해서 나타내는 음성 기호구나. 이때 음성은 사람 목소리, 즉 말이죠, 말. 문자는 뭐야? 글이죠. 이게 언어라고 하는, 국어에서 언어라고 하면 말과 글을 언어라고 한다. 글자도 언어라고 그래요. 그런 언어를 문자 언어, 소리를 음성 언어 그래요. 3번 언어의 3요소. 언어의 3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어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누가 써야 되느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냐, 어떤 형식으로 있어야 되냐, 이건데요. 누가 써야 언어냐면 인간이. 내용은 의미, 뜻이 있어야 되고, 형식은 음성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지켜야 언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인간이 사용해야 되고, 원숭이 침팬지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언어가 아니다. 의미가 있어야 돼. 뜻이 없으면 언어가 아니다. 소리로 나와야 돼. 소리로 나와야만 어쩐다? 언어가 된다. 알겠죠? 2번 언어의 특성, 빨간색 밑줄. 자, 1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2번 언어의 특성입니다. 언어의 특성이라고 책이 되어 있죠. 언어의 특성이라고 하고 언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언어의 특성, 언어의 특징. 1번 기호성. 언어는 의미를 음성에 담은, 의미를 음성에 담은,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한다, 이렇게도 나타내요. 자, 길가에 땅 위에 얘가 딱 서 있습니다. 엄마, 저거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나무야. 그랬습니다. 아, 저거 나무라고 하구나. 물론 어릴 때는 글씨를 쓰지는 못하지만 나무라는 소리는 알아듣잖아. 따라 할 수도 있고 쓸 수만 없는 거지. 음성으로 표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한다고, 그 기호성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하면요, 어릴 때 음성성 하면 될 텐데 왜 기호성이라고 하나요? 자, 음성성 있으면 좋겠는데 음성도 기호에 들어가요. 음성 기호에 들어간다고. 음성 기호, 문자 기호.
음성이나 문자를 합쳐서 기호라 그래요. 소리 기호, 문자 기호. 알겠죠? 그래서 의미를 음성으로 표현한다. 기호성. 그럼 세계 어느 나라 언어라 하더라도 문자가 없는 지역은 있거든. 그 나라도 있겠죠. 근데 소리가 없는 언어는 없어요. 소리가 다 어쨌든 음성이 나오지. 그래서 음성 기호로 나타낸다. 이거를 기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자의성입니다. 이 자의성 할 때 이 자자가 요거는 뜻이란 뜻이고 이 자자가 임의 자자거든요.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좀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방자하다 이런 뜻도 돼요. 방자할 자자라고도 합니다. 뜻을 임의대로 정했어요. 자의성을 임의성이라고도 하는데 뜻풀이 한번 읽어볼게요. 언어의 개념과 음성의 결합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 그 언중의 임의대로 결합시킨 것이다. 개념과 음성의 결합은 개념이 뭐야? 음입니다. 개념의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의미와 음성의 결합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 언중의 임의대로 결합시킨다.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고 뭐다? 임의적으로 결합된 것이다. 의미와 음성 결합은 필연적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자, 길가에 이게 서 있다 했습니다. 이게 뜻이야. 엄마 뭐라 그랬다 했지? 나무. 나무라 그랬지? 음성이지. 음성으로 나타나는 기호성이에요. 알겠죠? 이게 나무라 하고 배웠어. 근데 왜 나무냐? 그 뜻이 소리 왜 나무냐? 결합은 필연적인 이유가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결합, 그냥 정했다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냥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 천재적인 과학자가 될 아이라면 엄마 하늘은 왜 낮에는 파란색이야? 밤에는 왜 캄캄해져? 물어볼 수도 있겠지. 한 번도 너희는 안 물어봤잖아. 천재적인 과학자가 되지 않는 교회에서. 근데 천재적인 언어학자 DNA를 타고났다면 엄마 저거 뭐야? 나무야. 엄마 왜 나무라 그래? 물어볼까? 물어보겠지.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어 엄마 이렇게. 이해돼? 근데 이 자의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필연적이지 않고 그냥 정한 거지. 만약에 나무라고 안 정하고 나물, 너무, 나뭐라고 정했으면 그 단어가 그 음성이 바로 얘 이름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겠죠. 맨 처음 정할 때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보세요.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언어마다 말소리가 다르다. 언어마다 말소리가 다르다. 한국에서는 사랑이라고 있고 옆에 영어는 러브라고 독일에서는 리베라고 한다네. 우리는 왜 사랑이라 그래? 그냥 자의적으로 정한 거예요. 영국 놈들은 왜 러브라 그래? 그냥. 독일 놈들은 왜 리베라 그래? 그냥 정했다 그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전 세계 언어가 그 나타나는 단어가 대충 비슷했겠지. 그러면 우리는 나무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영국 놈들은 틀이라고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정한 거예요. 얘를 나무라고 정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전 세계 언어가 대충 비슷했을 것이다. 그러면 단어가. 그렇죠? 그래서 언어마다 말소가 다르다. 좀 바뀌어서 표현해 볼게요. 각 나라마다 말소리가 다르다. 그 말은 음성이라겠죠? 음성이 다르다. 나라마다 음성이 다르다. 이게 자의성의 근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도음이어나 이음동의가 있다. 도음,
이, 의, 어나 이, 동, 의, 어가 있다. 동음이어라는 건 뭐냐면 이 동은 같다 그 말입니다. 음자는 소리는 같다. 근데 이 자는 이거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 의자는 뜻입니다. 뜻.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말. 배가 크다. 배가 크다라는 이 문장을 딱 보고 나주 사람이라면, 전라도 나주 사람이라면 이 배가 뭘 인식할까? 과일. 아내가 임신 중이야. 그럼 뭐로 볼까? 복부. 이때 집이 목포야. 그럼 뭐야? 선박으로 생각할 확률이 높은 거겠지. 그렇지 않겠어? 자, 과일배를 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 없어? 없이 그냥 정했어. 무슨 성이라겠어? 자율성. 그냥 정하다 보니까 신체 복부도 배라 그런 것이고 물에 떠 있는 것도 배라 해가지고 소리가 똑같아지고 완전히 다른 말인데 소리가 음성이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이음동에는 뭐냐? 이음동에는 반대입니다. 소리는 다른데 동이요. 뜻이 같다. 소리는 다른데 뜻이 같다. 동물을 가는데 할아버지 저 동물 뭐야? 호랑이야. 호랑이. 할머니 저 동물 뭐야? 범이야. 그랬습니다. 똑같은 동물 이름인데 할아버지는 호랑이라고 그러고 할머니는 범이라고 그랬어. 소리는 다른데 같은 말이야. 동이어야. 만약에 그 동물 이름을 호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었다면 범이라는 단어가 또 생길 이유가 없죠.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서는 호랑이라고 부르던 거야. 또 다른 한쪽에서는 범이라고 불렀겠지. 같이 표준어가 되어버린 거야. 이음도가 생긴 것도 뭐야? 자의성 때문이다. 그 다음에 3번 말소리나 의미가 변한다. 말소리가 뭐야? 음성. 음성이나 의미가 변한다. 음성이 변한다. 의미가 변한다. 자, 음성이 소리거든. 네 말은 갑자기 변한 게 아니고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음성이나 의미가 변해. 우리가 지금 길바닥에 서 있는 건 나무라고 했잖아. 이 나무가 조선시대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나모였어요. 나모가 오늘날 나무가 됐던 거죠. 나무가 오늘날 뭐가 됐다? 나무가 됐다. 알겠죠? 뭐가 바뀐 거야? 음성이 바뀐 거야, 소리가. 뜻은 똑같은데. 어리다라는 단어가 있다? 어리다라는 단어가 조선시대에는 어리석다 뜻이었대요. 근데 지금 뜻은 뭐야? 나이가 적다. 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음성이나 의미가 변해서 이해되죠? 이게 왜 자의성이냐? 나모였다가 왜 나무로 바뀌었대요? 그냥 사람들 다 바로 그렇게 부르니까. 왜 어리다가 옛날에는 어리석다 했대요? 그냥. 지금 왜 나이가 적다 해요? 그냥 사람들이 바꿔 부른 거야. 바뀌어 본 거야. 알겠죠? 원래 표준어가 아니었던 것이 표준어가 되는 경우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냥 막 쓰니까. 대표적인 단어가 짜장면이죠. 짜장면은 원래 표준어가 아니었는데 표준어가 되고, 우리 때만 해도 짜장면 표준어 아니다고 조심하라고 자장면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누가 자장면이라고 짜장이라고 그러지? 응? 그래 안 그래? 물론 짜장면이 표준어가 되는 사건은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짜장면인데 자장면이라고 불러서 자장면으로 부르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해돼?
근데 이제 어떤 걸 설명이 어려워 버리냐면 짜장면을 표현을 안 해주니까 짜장면이 아니고 자장면이 불렀거든 많이? 나도 그렇게 불렀어 가르칠 때는 자장면이라고. 근데 간짜장, 삼선짜장 있잖아. 간짜장이 안 되는 거야. 간짜장은 그 누구도 그 발음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간짜장이 표준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원래는 자장면인데 간짜장만 간짜장이다 하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추가로 표현시켜.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람들 말하니까 표준화 된 거지. 음성 변. 변하고 또 변해. 그냥 변한 거야. 다 무슨 생이야? 자율성이야. 네 번째, 복수 표준화로 존재한다. 결국 이런 것도 복수 표준화죠, 일종의.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장면, 짜장면 이것도 다 뭐야? 복수 표준화죠. 그죠? 이런 게 존재한 것도 보다 자율성이다. 방언이 존재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서울 사람들은 부추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전라도 일부에서는 서울 그러거든요. 충청도 나이 먹은 사람 일부하고 경상도에서는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정구지라고도 하고요. 어떤 먹는 야채를 어떤 사람은 부추라고 그래. 왜 부추라고 그래? 그냥. 전라도 일부는 왜 서울이라고 그래? 그냥. 경상도 왜 정구지라고 그래? 그냥 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표준화가 안 되면 방언이 되어버린 거죠. 방언이 존재하는 것보다 자의성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자의성의 근거가 되고 시험 볼 때 각 나라마다 음성이 다르고 동음이나 이음동이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은 언어의 무슨 성이냐 하면 자의성에 다르게 맞춥니다. 알겠죠? 그 다음 3번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을 보시면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한 개인이 바꿀 수 없다를 바꾼다는 것을 변개 그러거든. 변개할 수 없는 성질.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한 개인이 바꿀 수가 없다. 이거를 사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이 바꿀 수가 없다. 이걸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번 나무라고 정의잖아. 그럼 그냥 나무라고 불러야 돼요. 짜증나요. 나 그냥 나무라고 부를 거예요. 옛날처럼. 나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거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안 된다고. 사회성을 어겨버리면 의사소통이 장애가 생기거나 안 돼버리죠.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복습. 기류에 얘가 서 있다? 여기 뭐라고 한다고? 나무라고 소리를 내잖아. 네. 나무라는 음성으로 나타내. 언어의 무슨 성? 기호성. 기호성. 그렇죠. 기호성이죠. 근데 왜 나무라고 하는지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지은 거지. 무슨 성이라 그래? 자의성. 자율성. 근데 한 번 정해지면 나무라고 정해지면 내 마음대로 바꿔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바꿔 부를 수 없어. 그거 따라야 돼. 이거 무슨 성이라 그래? 사회성. 사회성. 됐네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5쪽입니다. 4번 역사성 봅시다. 역사성은 언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중이 뭐냐면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을 언중 그래요. 언중의 약속이 바뀌면 신생, 성장, 사별한다. 여기다 적을까요? 언어는 변한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긴 시간 역사성 긴 시간 동안에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준다 변한다. 변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 신생, 성장, 사멸. 신생은 새로 생긴 말.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분필, 버스 이런 단어들은 원래 없다가 생긴 말들이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언어가 다 신생어네. 없다가 생긴 말 아닌가? 그죠? 새로 생긴 말. 성장은 아까 요겁니다. 음성이나 의미가 변한 말. 음성이나 의미가 변한 말. 어점에 따라,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음성이나 의미가 변한 말. 사멸은 사라진 말입니다. 사라진 말. 자, 예를 들면 성씨 중에 이런 성씨가 있거든요. 오얏니. 이 사람들 아직도 오얏이라 그래요. 오얏은 표준어가 아니고 이제 표준은 자두인데. 그래서 오얏이란 말이 사라졌어. 안 써가지고. 이런 게 역사성. 자, 역사성이라는 것은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거야.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것을 뭐라 그래? 역사성이라고 그래. 역사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 없던 말이 새로 생기는 신생어. 음성이나 의미 변하는 거 뭐야? 성장어. 안 써가지고 사라진 말. 사멸어. 사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선생님 아까 봤더니 음성이나 의미가 아예 안 된다요. 쉬었다 합시다.